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법 거부와 관련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위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정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훈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황정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 소개해드렸죠? 예, 성명서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법 거부안 최상목 대행 사퇴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인의 위법적 구조로 안건을 의결해온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9번째 줄 거부권 행사이다. 최 대행은 방통위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민생과 정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진숙과 이인의 방통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권의 꼭두각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최상목 대행의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3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탄핵소추건에 대해 초유의 4대4 판단을 내렸다. 당시 인용 의견을 낸 사인은 제적의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3월 13일 대법원은 방통위의 박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 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진숙 방통위의 2인 구조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방통위 설치법은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가 없다는 법적 미비를 지적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제도적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국회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에 대해 맹목적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행의 판단은 국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난 1월 21일 최상목은 분리 고지로 인해 시행 몇 개월 만에 1,000억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신료 통합징수방송법을 거부했다. 공영방송이 바로 서길 염원하는 국민과 KBS 구성원, 심지어 파우치 박장범조차 공포를 받았던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거부한 것이다. 셋째,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어이상실이다. 국회 추천 3인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누차 언급했듯 국회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최민희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았다. 2인 구조를 자초한 정부 여당이 거꾸로 야당을 탓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 탓을 하는 격이다. 최상목 대행 꼭두각시 노릇하느라 애썼다.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거슬렀고 기묘한 헤아림은 국민의 말문을 막히게 한다. 내란의 공범으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2025년 3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10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원,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혜민.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1분 발언씩 하겠습니다. 저희 노정면 의원, 한민수 의원, 최민희 위원장님, 정동영 의원님 하시겠는데 먼저 정동영 의원님의 1분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타락한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치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백성과 시민들이 나라를 구한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조선을 팔아먹은 자들은 부패한 엘리트와 무능한 군주였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자는 타락한 엘리트와 무지막지한 권력자였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일어선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민초 백성들이었고, 민주공화국을 벼랑 끝에서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하고 선량한 민주공화국 시민들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선 내란 수괴에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한민수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도 합니다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인은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바로 임명하라고 헌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사람이 왜 이 모양입니까? 대통령 윤석열에 이어서 이 정권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 모양입니까?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 정도 되면 거부권이 습관성입니다. 줄 거부권 행사지요. 미루어 짐작컨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일으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고. 그게 고위공직자가 할 태도입니까? 두 번째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계엄 당일날 받았다는 그 문건 안 본 게 맞겠습니까? 수사하면은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와 국민이 그 죄를 꼭 물을 겁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온 지 오늘로 19일이 됐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위헌 상태를 그야말로 온몸으로 실천해 보이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가 위헌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국민 우롱이고, 여기 계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도 우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아침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이런 위헌 상태 방치 행위에 대해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자분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탄핵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쯤 되면 언론이 나서서 탄핵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위헌 상태를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는데 언론은 민주당이 탄핵 얘기 꺼내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탄핵을 쭉 해왔으면서 왜 최상목의 이 명백한 위헌에 대해서는 탄핵을 안 하냐고 오히려 질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대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줄탄핵 프레임을 극복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디테일한 법안을 위헌이라며 그 거부권 행사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그 무엇보다 웃기는 건 최상목은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했더라고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본인부터 존중하십시오. 마은혁 재판관 헌재 판단 존중해서 임명하십시오. 어떻게 뇌구조가 그렇게 똑같습니까? 윤석열 피의자와. 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상목 규탄 성명서 낭독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의 칼럼을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꼭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보신인지 가역 권력욕인지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최상목 대행은 부총리로 복귀할 수도 있고 고난 대행직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자리에 있게 되던 헌법을 농단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 40년 전 청년 최상목은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어 진로까지 바꿨다. 그는 40년 후 최상목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칼럼입니다. 꼭 일독을 권면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